최근 아직까지도 배 터지는 빵점의 연속인 상황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운영팀에서 조치 후 보상해주는 부분이 있었으니 이번에도 많이 답답하시고 속상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려보시면 복이 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포트 포워딩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드 설치를 다 했는데도 포트가 안 열려서 불편하신 분 많으셨죠? 이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계신데요. 시청자분들의 노드 점수를 살리는 필수 작업, 포트 포워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KT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완벽한 포트 포워딩 설정 가이드입니다. 왜 포트 포워딩이 중요한지, 어떻게 설정해야 노드 점수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설정 후 확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점수도 다시 업이 될 겁니다. 이 영상 하나면 10분 안에 포트 포워딩을 완벽히 설정하고 10분 투자로 파이코인 노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트 포워딩 왜 해야 할까요? 노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러분의 컴퓨터가 파이코인 네트워크와 원활히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트가 막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노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컴퓨터가 파이코인 네트워크와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드 연결 문제. 파이 네트워크와 연결이 불안정해지면서 점수가 빵점으로 또는 저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보너스 점수 하락. 포트가 열려있지 않으면 네트워크 티어도가 떨어지고 메인넷 이후에도 받을 보상이 줄어들 위험이 아주 큽니다. 세 번째,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포트 포워딩은 단순히 노드 점수 문제만이 아닙니다. 파이 네트워크 전체에 기여하는 노드의 심 작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빵점이라 그냥 넘길 수 있지만 포트 포워딩을 해두면 여러분의 노드가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장기적으로는 더 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컴퓨터를 보시면은 파일 노드 창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트러블 슈팅 창인데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서 백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 부분이 이런 화면이 뜨고 노드 스위치 버튼이 있어요. 노드 스위치 버튼을 누르셔서 노드 스위치를 한번 꺼주시고 왼쪽에 비지테크 셋업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시면은 체크 나우가 주황색으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체크 나우가 주황색이 아닌 분들은 조금 기다려주시면은 주황색으로 바뀔 거고요. 계속 기다렸는데도 주황색이 안 바뀌는 분들은 노드 스위치를 아까 안 끈 겁니다. 이 스위치를 끄셔야 이렇게 주황색깔 버튼이 뜨기 때문에 꼭 이 버튼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끄시고 이 주황색깔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회색깔로 되는 이유는 노드 스위치를 안 꺼서 이렇게 회색깔로 뜨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도 이렇게 뜨시는 분들은 노드 스위치를 꼭 여기를 눌러서 꺼주시기 바랍니다. 못 끄시면은 이렇게 여기를 눌러서 꺼주시면은 이렇게 주황색깔 체크 나우 버튼을 누르실 수 있게 됩니다. 누르면은 왼쪽에 초록색깔 체크가 빙글빙글 하나씩 돌면서 3개 다 돌게 될 텐데요. 3개가 다 돌고 나면 포트가 안 열리신 분들은 이렇게 not open 해가지고 31,400부터 31,400구까지 모두 빨간색으로 not open 안 열렸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KT 062와 모뎀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뿔이 달린 걸 062라고 합니다. 062라고 하고요. 이렇게 뿔이 없는 걸 모뎀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컴퓨터 인터넷 선이 이 모뎀에 뿔이 없는 모뎀에 바로 연결된 분들은 포트 포워딩 작업을 하지 않아도 체크 나우를 해보시면 포트가 모두 다 오픈으로 떠 있을 거예요. 포트가 저절로 열리는데 포트가 안 열리신 분들은 이렇게 뿔이 달린 062에다가 컴퓨터랑 인터넷 선, 랜선을 연결하셨기 때문에 포트 포워딩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참고로 이 062, 뿔 달린 062에는 노드 컴퓨터 한 대만 설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 뿔 달린 공유기에다가 노드 컴퓨터를 2대고, 3대고, 4대고 연결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연결한 아니면 그 중에 선택한 한 대만 포트를 여실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포트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2대를 노드 컴퓨터 2대를 하신다고 하면 이 뿔 달린 공유기에다가 한 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뎀에다가 한 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모뎀에다가 2대를 다 연결하셔도 되는데 또 KT나 각종 인터넷마다 좀 다르지만 컴퓨터 PC 대수 제한을 지역적으로 두고 있는 곳들은 모뎀에다가 연결했을 시 2대를 연결했을 시 한 대만 인터넷이 되고 한 대는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고 안 되시는 분들은 공유기에서 하나, 모뎀에서 하나 그렇게 쓰시고 3대 돌리시는 분들은 뿔 달린 공유기에서 하나, 모뎀에서 2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공유기와 모뎀을 많이 헷갈려 하셔서 제가 사진을 첨부해서 보여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이제 포트가 미오픈 안 열린 오픈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포트 포워딩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에 앞서서 내 IP 주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 하단에 시작 버튼이 있어요. 시작 버튼 이 부분에다 대고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작업 관리자가 이렇게 뜹니다. 작업 관리자 위에 윈도우 파워쉘 관리자라고 쓰여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윈도우 파워쉘 관리자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면은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라고 멘트가 뜨는데 여기서 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화면을 뜨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화면이 뜨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키보드로 타자를 찾을 거예요. IP, CONFIG 한 칸 띄고 /ALL 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IP config /all 이라고 치시면 되세요. 한 칸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쭈르륵 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랑 모습이나 차례가 똑같은 분도 있을 거고 차례가 좀 다른 분도 계실 건데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 이 부분을 찾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IP4 주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밑에 기본 게이트웨이, DHCP 서버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세요. 확인해야 될 게 이제 IP4 주소 172.30.1.67 이라는 요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왼쪽 화면에 이 창을 그대로 냅두시고요. 이제 오른쪽에 인터넷 창을 치셔서 사이트 주소 창에다가 저처럼 172.30.1.254 라고 치셔도 되고요. KT는 기본적으로 192.168.0.1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셔도 됩니다. 192.168.0.1 그렇게 치셔도 되고 172.30.1.254라고 쳐도 되고요. 그 중에 어떤 걸 쳐봤을 때 KT 이제 D가 와이파이 홈이라고 뜨는 이 모습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모습이 나오기만 하면 되고요. 이 모습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쓸 텐데요. 기본 설정은 아이디는 KT 유저 KTUSER이 아이디이고요. 비밀번호는 홈허브 HOMEHUB가 비밀번호입니다. 만약에 비밀번호가 홈허브가 아니신 분들은 메가앱 MEGAPP로 써보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접속을 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바꾼 거고요. 만약에 한 번도 접속하시는 분이 없으신 분들은 아이디에 KT 유저 비밀번호에다가는 홈허브 또는 메가 앱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넣었는데 안 되는 분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다른 걸로 설정한 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뿔 달린 공유기의 옆에 부분을 보시면은 초기화 리셋이라고 쓰여있는 바늘구멍처럼 조그맣게 찌를 수 있는 크기로 초기화 또는 리셋이라고 쓰여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바늘이나 이쑤시개 얇은 걸로 한 10초간 꾹 눌러서 그 공유기의 불빛이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까지 꾹 한 약 10초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초기화가 되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KT 유저의 홈허브나 메가 앱을 넣으시면은 로그인이 되실 거예요. 밑에 이 보안 문자는 꼭 써주시고요. 똑같이 써주시면 되세요. NQCNU인데 이 보안 문자는 이제 누릴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다른 게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밑에를 보시고 요 위에다가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아이디랑 비밀번호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넣고요.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제 이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저희 화면처럼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장치 설정을 한번 누르실 거예요. 왼쪽에 장치 설정 부분을 누르면은 네트워크 관리에 저절로 눌러져 있을 텐데 다른 데 눌러 계신 분들은 네트워크 관리를 한번 누르시고요. 위에서 세 번째 랜 연결 설정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랜 연결 설정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나옵니다. IP 주소나 이런 거는 가렸어요. 제 개인 사적 개인 정보기 때문에 가렸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IP 할당 설정해서 이 부분에 넣으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겟 맥 주소에다가 옆에 현재 랜 포트 접속된 PC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체크하는 이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요 흰 부분을 눌러서 버튼을 눌러서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버튼이 없는 분들은 아까 보신 여기서 172.30.1.67 요거를 그대로 172.30.1.67를 넣으면 되고요. 여기 타겟 맥 주소 여기는 저절로 들어갈 겁니다. 혹시나 저절로 안 들어가는 분이 있으면은 말씀 주세요. 요 부분에서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다 기본적으로 알아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에는 파이라고 쓰면 되죠. PI라고 쓰셔도 되고 편하신 말 그대로 설명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두셔도 되시고 파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쓰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밑에 IP 할당 리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72.30.1.67 파이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가 들어간 걸 확인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트래픽 관리를 누르시면 된다. 왼쪽 메뉴 중에 트래픽 관리를 누르시면은 위에 저절로 포트 포워딩 설정 메뉴에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포트 포워딩 설정을 보시면은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빈칸으로 두세요. 소스 IP 주소와 소스 포트는 적으실 필요 없고요. 외부 포트에 31,400부터 이쪽 오른쪽 칸에 31,409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내부 IP 주소는 옆에 적혀있는 172.30.1.67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172.30.1.67 띄어쓰기 없이 그대로 누르시면 되고 내부 포트 마찬가지로 31,400 쓰시고 31,409를 넣으시면 됩니다. 프로토콜 TCP 그대로 두시고요. 설명은 PI 파이로 그대로 쓰시면 되세요. 넣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넣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요 밑에를 보시고 그대로 첨부하시면 되세요. 외부 포트 31,400 왼쪽에 31,400을 넣으시고 오른쪽에 31,409를 넣으시고요. 내부 IP 주소는 이 창에 떠있는 저랑 똑같이 하시면 안 되세요. 이거는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뜨는 걸 가지고 여기다 넣으셔야 되세요. 넣고 내부 포트도 똑같이 왼쪽 칸에는 31,400 오른쪽 칸에 31,409를 넣으시고 설명에 이렇게 PI를 넣으시면 되세요. 여기 31,400부터 31,409 31,400부터 31,409 그래서 31,400부터 31,409 내부 포트도 31,400을 적고 오른쪽에 31,409를 넣으시면 되세요.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확인이 다 되셨으면
다시 노드 창에 들어와서 체크 나우를 다시 한번 눌러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면 초록색깔 체크 표시가 빙글빙글 돌 거예요. 빙글빙글 돌고 이렇게 모두 다 오픈된 것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운데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그 부분에서 조금 막힐 수 있고 그 외에는 천천히 하시면은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가 여전히 닫혀있는 경우입니다. 앞선 설명대로 그대로 똑같이 했는데도 not open, 오픈되지 않은 빨간색으로 not open으로 뜨시는 분들은 앞에서 내가 잘 했는지 이 부분의 설정을 잘 했는지 이렇게 밑에 있는 대로 잘 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내부 IP 주소 저랑 똑같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 시청자분들의 고유 IP 주소로 나오는 걸 넣으셨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만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세요. 따라 하시고 DHCP 랜 설정이 수동 IP가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컴퓨터가 꺼지고 켜질 때마다 IP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번거로우세요. 또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지난 제가 노드 설치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방화벽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방화벽 설정에서 파일 네트워크를 31,400부터 31,409까지 포트 허용을 추가를 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방화벽 설정에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지 한번 보시고 꼭 방화벽을 허용해 주세요. 그 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 설정을 했더라도 방화벽, 컴퓨터 방화벽을 뚫지 못하면은 거기서 막혀요. 거기까지 뚫어주셔야 포트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시계가 있고 옆에 스피커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모양으로 해서 네트워크 인터넷 액세스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 열기를 누르실 수 있는데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 열기를 누르셔서 나오는 네트워크 상태가 공용이신 분이 있어요. 이더넷 공용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속성을 눌러서 공용이 아니고 개인으로 맞춰놓고 뒤로 가기 하시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으로 맞출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보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 나우를 눌러보시면은 모두 다 오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되게끔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KT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포트 포워딩 설정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포트 포워딩은 단순히 점수를 올리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노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파일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노드가 빵점이라 포기할 때 꾸준히 준비한 여러분이 메인넷 이후 더 큰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포트 포워딩을 완료하고 안정적인 노드를 운영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